안녕하세요. 문화철학 최영준입니다. 오늘은 제2의 성에서 사이보그 선언까지에 관한 학생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발표의 내용을 좀 정리하는 방식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재에서 그리고 또 발표에서 세 개의 큰 개념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그리고 섹스는 생물학적 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젠더는 사회적 성, 그리고 섹슈얼리티는 성정치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개의 큰 개념 제시된 개념판들을 어떻게 이것들의 서로 관계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왜 단순하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복잡해지는지, 그리고 섹스하고 젠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섹슈얼리티는 성정치라고 번역되는, 성정치란 말도 어렵고 섹슈얼리티란 말도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적 개념이 혹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이런 식으로 변화해 가는데, 이 변화해 가는 것이 이유가 뭔지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조약돌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약돌 이 뭔가 다른 점이, 어떤 것은 하얗고 어떤 것은 까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분법으로 흑백으로 나눠본다면 정말 쉽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분법을 통해서 이 검정색과 흰색이라는 차이, 그리고 문제를 도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유가 시작되고요. 그런데 이제 흰색끼리 나눠놨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흰색이 모두 같은 흰색인가, 아니면 조금씩 다른가, 어떤 거는 점박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약간 노랗고 어떤 것은 약간 핑크색이 있고 어떤 건 깨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검정색과 흰색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상황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검정색과 흰색을 갈라놓고 나면 흰색 내부에서 다른 차이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검정색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완전히 까만 것도 있고 약간 그 회색빛을 띠는 것도 있고 또 점박이가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세분화되면서 새롭게 발견되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개념이, 그래서 이 차이를 포착할 새로운 개념과 이 차이를 포착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세상을, 또 인간을 알아가면서 아는 부분이 많아지고 모르는 부분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갈수록 모르는 부분이 새롭게 생겨나고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어떤 문제, 흰색과 검정색을 나누는 그런 문제를 처음에 어, 포착하는 개념을 제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제시한 개념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다가 그 사고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발견되면 그 한계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분류 방식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전 단계에서 이분법이었던 게 이번 단계에서 또 흑백에서 각각의 이분법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벌써 사분법으로 변했겠죠. 그래서 또 흰 것들끼리 모아놨는데 또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차이들이 발견됩니다. 새로운 차이들이 발견돼서 또다시 팔분법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무엇이었는데, 인류의 정신이 이것을 한 번에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래서 모든 차이를 긍정하다 보면 어떤 인식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위해서 차이를 어느 정도 제거시키고, 그래서 이분법이나 삼분법으로 분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정신이나 물질도 이렇게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혹은 방법론적으로 분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점점 더 섬세하게 그것들, 이분법이 사분법으로, 그리고 팔분법으로, 그리고 더 계속 나아가는 방식으로 분화하는 것이 학문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봤던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이 세 개의 구분법인데요. 이 구분법을 서로 어떤 스펙트럼,
정치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아래에 있는 개념어들을 중심으로 분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에 섹스는 생물학적인 거고요. 젠더는 사회적인 것 혹은 문화적인 것,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을 구세대가 새로운 세대에게 전수하는 교육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계속 젠더가 사회적 성이 강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정치적인 권력 관계까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정치적 권력 관계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정치 혹은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이다 혹은 권력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이 강의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말보다 보다 더 무게감 있게 들릴 겁니다. 또 제가 이런저런 숙제를 내면 여러분들은 그 숙제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권력 관계에서 좀 권력 관계가 좀 높다고, 그래서 말이 더 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한 연인 사이에서도 누가 더 말이 더 잘 통하는가, 누구의 말이 이 관계에서 보다 더 무게감 있게 들리는가, 한 가족 내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한 사회 내에서 남성과 여성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 관계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어떤 말이 먹히는, 그래서 말이 어떤 그걸 수행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는 권력이라고 말했고, 그 권력들이 서로 투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 분리 혹은 남성 여성 뭐 동성애 이런 분리들은 항상 그러한 말빨이 먹혀들고 먹히지 않고 하는 것 사이에 투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정불변하는 것과 형성 변화하는 것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예를 들면 생물학적 성은 고정불변되는가요? 아니면 형성 변화하는가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도 요즘에는 이런저런 수술을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신이 있다면 혹은 자연이 인간의 본성을 규정하고 있다면, 또 신이 인간의 본성을 규정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물학적 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법에서 고정불변하는 그런 측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수유나 출산을 할 수가 없고요. 여성은 수유나 출산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섹스 혹은 생물학적 성은 좀 고정불변하는 그런 측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젠더로 넘어오면, 젠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 역할을 나눌 때 그 성 역할이 우리에게 고정불변하는,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혹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성기의 차이, 또 수유기관의 차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우리들의 사회적 성 역할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성한 것.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해 보면 여성의 성을 착취하기 위해서 결혼제도가 생겨났고, 또 농경사회에서 생겨난 잉여 생산물들을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그가 내 자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시 사회에서 어머니가 누군지는 모두에게 확실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놈이 내 자식인지 내 자식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결혼제도라는 것은 저 여자는 내 여자, 다른 남자는 저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부족 내에서 일가 친척 사이에서 공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결혼제도가 생겨나고, 생물학적 차이를 성 역할의 차이로 확대 재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성을 착취하고 또 수렵과 채집,
이 주로 수력과 채집 혹은 출산과 육아를 주로 맡아서 하는 것을 여자가 당연히 맡아야 하는 무엇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가부장제는 기독교나 자본주의보다 더 오래된 것인데요. 그런 가부장적 상징 질서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학적 성이 고정불변하는 그런 측면을 형성하는 데 비해서 사회적 성인 젠더는 이게 형성되는 측면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것은 섹스가,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이 특별한 외과 수술, 생명을 건 특별한 외과 수술이 아니라면 바꿀 수 없는 고정불변한 것에 비해서 어떤 것이 사회적이다 혹은 문화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원래 그런 게 아니라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섹슈얼리티도 마찬가지고 젠더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 이후부터는 계속 형성되고 변화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합니다. 또 실체와 매체 혹은 관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실체는 고정불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정불변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성질을 통일하고 있는 기체를 실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성 혹은 여성을 생물학적 성의 관점에서는 실체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정불변하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성 역할의 차이도 역시 고정불변하는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매체는 실체하고 좀 개념상을 이루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어요. 맺으면 이게 실체적 관점에서는 나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으로 바뀌지 않고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러나 매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서로 관계하는 방식이 나쁘거나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죠. 왜냐하면 산에 가면 우리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 좋은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 가는 것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매체가 중요하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혹은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관계, 매개를 무엇으로 바꾸냐에 따라서 주체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계 방식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젠더나 섹슈얼리티는 관계를 강조하는, 그리고 생물학적 성인 섹스는 실체를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연대의 동력과 섬세한 차이라고 을 구분상으로 극점해 놓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대의 동력이라는 것은 서로 동질성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생물학적 성을 공유하는 여성 집단이 연대하기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난민 여성과 서구 유럽의 어떤 여성이 서로 생물학적 성을 공유한다고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 정체성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해서 그들이 똑같은 관점에서 혹은 똑같은 층위에서 논의될 수 있을까요? 그런 섹슈얼리티 혹은 성 정치는 그들이 똑같은 층위가 아니라는 것, 그들이 어떤 서로 여자라는 생물학적 성 혹은 젠더라는 사회적 성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처한 상황 혹은 그들의 어떤 성적 성향, 그들이 처해 있는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게 전혀 같은 층위에서 논의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섹슈얼리티 혹은 성 정치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떤 어떤 상황의 섬세한 차이에 민감할 수 있겠죠. 섬세한 차이에 민감할 수 있는데, 이 섬세한 차이에 민감하다 보면 그 집단들의 동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대의 동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
여성의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같은 방향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연대의 동력이 있는 거고요. 또 섬세한 차이를 두면서 그치만 너는 집에 돌아가면 뭐 이런저런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나는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그들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관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고 지향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관점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세 관점은 기본적으로는 가부장제의 상징 질서에 대항하는 페미니즘의 관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적 가부장제, 이제 이것도 역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극점에 있는 무엇들인데요. 사적 가부장제에서 여성이 혹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젠더가 어떤 사적 가부장제 속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평등을 이뤄냈다는 것과 그리고 공적 가부장제,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서 취업이랄지 아니면 고위 관료랄지 아니면 고위직이랄지 이런 승진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직도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스펙트럼도 이 위에 있는 관점과 상응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남녀 평등 지수,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하는 교육 정도랄지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남녀 평등 지수, 그리고 여성 권한 척도 또 역시 같은 층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생물학적 성에서는 출산, 육아, 돌봄 등의 관점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사회적 성에서는 성상품화, 성폭력, 성희롱,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의 이슈들이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섹슈얼리티, 성 정치의 관점에서는 경력 단절, 유리천장, 남성적 여성,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다 여성의 어떤 페미니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성 대통령이면서 가장 권력의 정점의 여성 대통령이면서 70년대, 80년대에 형성된 어떤 가부장적 상징 질서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또 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대부분 그런 가부장적 상징 질서를 내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동시에 여성적 남성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뭐 쉽게는 게이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남성이면서도 어떤 여성적인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가부장적 상징 질서에 대항하는 그런 남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제시했지만 이런 것들만 섹슈얼리티 혹은 성 정치의 주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난민 여성과 또 재벌가 사모님 뭘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들을 같은 여성으로 보면서 우리 논의를 펼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런 섬세하게 몰려오는 것이 섹슈얼리티의 주요한 관점이라고 하시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 주로 정리하고 있는 거고 발표자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규정과 부정, 그래서 뭔가를 규정하면 아까 제가 도를 흑백으로 나누고 또 하얀 거에서 나누고 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규정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 규정이 생기고 또 어떤 정신적 역사가 진보할 좀 더 섬세하게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생물학적 성의 관점에서는 먼저 가부장적 상징 질서를 확대 재생산하는, 가부장적 상징 질서를 확대 재생산해서 재생산하는, 또 그것에 복무하는 그런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 이론, 그래서 염색체, 호르몬, 생식기, 수유 능력, 생식 능력, 수유,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생물학적 차이로부터 이론을 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믿어져 왔죠.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이 기본적으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그래서 페미니즘이 부정하는 그런 이론 체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차이를 가부장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남성 독립, 정신, 문명, 이성 논리, 공적 영역, 여성 의존, 육체, 자연, 감정, 히스테리, 사적 영역. 골상학에서 뭐 남성과 여성의 뇌 크기의 차이, 또 생물학에서 남성 세포의 이화작용, 그건 적극적인 인성을 만들고 정체성을 만들고, 여성 세포는 동화작용, 소극적인 정체성을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것들이 차별은 극복 불가능한 생물학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래서 미드가 그 사모아 섬에 가서 또 이런저런 문명으로부터, 우리가 서구 유럽 문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어떤 곳에 가서 거기에서 성적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의, 성 역할의 차이가 생물학적 차이로부터 발원한다면 모든 부족과 민족에서 여성은 수유와 또 육아 또 이런저런 심리적 차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현대의 인류학자들이 문명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곳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사회적 성 역할의 차이는 생물학적 성의 차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발표했고,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젠더를 규정하는데, 그래서 사회적 성, 우리의 성 역할 차이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이 생물학적 차이, 우리가 쉽게 거부할 수 없는, 또 부정할 수 없는 생물학적 차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그런 관점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래서 보부아르가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교육의 결과다. 그리고 또 정신분석학자 초도로우는 성 정체성은 생후 2년 안에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규명했고요. 그래서 엄마와 같은 성인 여성, 또 엄마와 다른 성인 남성, 이 성별의 차이가 서로 여성에게는 공감 능력을, 남성에게는 엄마와 분리되면서 독립적인 그런 심리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초도로우가 분석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의 내용을 통해서 남녀의 성 역할을 강화하는, 재생산하는, 성 역할 차이를 재생산하는 것에 교육이 복무했고, 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 역할의 차이들이 당연시되게 됐다는 것이 지금 사회적 성의 관점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이제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섹슈얼리티가 등장할 차례겠죠. 여성이 처한 다양한 삶의 맥락을 무시한다. 그래서 성적 지향성, 인종, 계층, 민족, 국가 등, 그리고 성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중증적 지배와 저항의 자리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매개 혹은 관계라고 했던 것을 여기서는 지금 자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성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성이 아무리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또 사회적 성이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과정과 문화 혹은 교육 속에서 형성되고 또 그것을 바로 부정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체할 무엇이 필요하거든요. 대체할 무엇이 없이, 그리고 또 나 혼자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여러 명이 같이, 우리의 동시대인들이 혹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물학적 성 혹은 사회적 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관계 혹은 매개 혹은 자리다. 아까 말했던 권력들의 저항과 지배와 저항의 자리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투쟁의 자리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섹슈얼리티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섹슈얼리티의 규정은 성은 실체가 아니라 중축적 권력의 투쟁 장수다. 식민지 여성과 제국의 여성의 차이, 이것을 같은 층에서 논의할 수 없다. 몸도 심리적 성향도 담론 안에서 만들어지는 권력 효과다. 그래서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겠죠. 심리적 성향이라는 것은 사회적 성 혹은 문화적 성, 젠더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 다 담론 안에서 만들어지는 권력 효과다. 담론 안에서 만들어지는 권력 효과라는 말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철학자 버틀러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이라는 무라된 틀 안에서 억압되고 재기술된다. 다시 말해 젠더의 통일성은 강제적 이성애의 실천 효과이다.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을 이분하고 그것을 물화시켰다. 그러니까 실체화시켰다는 말입니다. 물화시켰다는 말은. 그래서 그것들을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실체화시켰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뭐 이런 설문조사랄지 아니면 또 비행기에서 입국조사사랄지 이런 거 하면 무조건 남성, 여성을 적게 되어 있죠. 또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도 남성과 여성의 번호가 다르고 그래서 이런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분법은 너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물화되어 있고 실체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라는 것은 이런 이분법에 의해서 억압되고 재기술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분법이 이성애, 양성애, 동성애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런 젠더의 통일성은 강제적 이성애의 실천 효과다. 그래서 이런 이분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성애를 강조하고 그 강제적 이성애를 강조하는 것이 이 이분법을 또다시 강화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버틀러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관점에 대한 부정은 아직은 뭐 전면적으로 이 관점에 대해서 대체하는 어떤 관점이나 이론들이 생겨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하는 차별 속에서 여성의 연대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수가 있죠. 또 실제하는 남녀의 생물학적, 사회적 차이에 무관심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어떤 권력 효과, 담론 안에서 만들어지는 권력 효과에 대해서 잠깐 예시를 들면요. 여러분들은 이 드라마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커피 프린스라는 드라마였는데요. 주제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동성애가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이 남성으로 변장을 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한 남성이 남성으로 변장한 여성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좀 아름답게 그렸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도 하나의 담론 혹은 이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권력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얼만큼 그것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느냐에 따라서 동성애도 혹은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권력 효과고 그리고 그것이 수행성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위로까지 또 다른 사람의 동성애를 혐오스럽지 않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면 혹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성적 차이는 존중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이런 하나의 담론이 그러니까 드라마로 제작된 하나의 담론이 수행성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동성애, 이성애에 관련된 다양한 시선들도 이런 담론들의 권력 효과다. 또 어떤 드라마에서 만약에 그것을 아주 혐오스럽게 그렸다고 한다면 아주 혐오스럽게 그리기가 너무 쉽겠죠. 아주 혐오스럽게 그려낸다면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게 되고 어떤 개인의 어떤 성적 정체성, 성적 선택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담론이 형성되겠죠. 또 그런 방식으로 동성애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폭력, 언어적 혹은 신체적 폭력이 가해진다면 그런 것도 수행성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가씨라는 드라마에서는 두 여주인공의 여주인공의 어떤 동성애 장면이 굉장히 멋있게 또 아름답게 그려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커피 프린스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담론
그리고 이것을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화면에 어떤 미적으로 동화한 사람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혹은 성 욕구의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생각들이 커져 나가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런 담론 권력이 성과 관련된 담론 권력이 계속 지배하고 저항하는 투쟁의 장소다는 것이 지금 버틀러의 생각입니다. 또 수유와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여성들이 수유가 면역 혹은 소화 촉진, 비만 예방, 뭐 알러지 예방, 또 IQ, EQ 촉진, 또 충치, 뭐 신뢰성과 자율성 형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뉴스들이 쭉 나온다면 여성들은 어떻게 자기 몸에서 나온 아이를 이런 담론들이 쭉 자기에게 자연스럽게 또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 받아지는 상황에서 수유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수유를 포기하지 않은 만큼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도 어렵고 직장 생활도 어렵고 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또 남편은 또 부인만 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그 육아에서 해방되려고 노력할 테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유하는 그런 가장 생물학적이고 직접적인 상황에서도 이 담론이 교육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오른쪽에 보면 수유를 오래 한 여성이 시야 상실의 위험이 커져간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또 정반대의 어떤 움직임들이 생겨나겠죠. 또 이런 뉴스를 뉴스화시키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냥 사람들에게 이런 과학적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분유회사에서 이런 최근에 뭐 분유와 관련된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죠. 뭐 쇳가루가 발견됐다거나 아니면 납이 발견됐다거나 뭐 가짜 분유 그런 파동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파동들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담론이고 그 담론이 이제 출산을 한 여성들 혹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들에 그게 보급된다면 누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분유를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대 담론들을 생산해내면서 그것들이 서로 투쟁하는 것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육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 버틀러는 우리의 성행위조차도 인간들의 반복된 행위가 만들어낸 것이지 원래부터 혹은 실체화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유럽행 피난길에서 놀이개로 전락한 시리아 난민 여성,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겠죠. 또 엄청 많은 숫자의 여성들이 그러니까 피난길의 남성 혹은 아이가 겪는 고통과 전혀 결이 다른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또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또 여전히 진행 중인 헐리우드의 어떤 여성 배우들과 권력자들의 미투도 이들을 같은 층위에서 둘 다 중요한 문제지만 같은 층위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미투 현상은 이슈화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담론 권력을 획득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시리아의 난민 여성들은 그런 권력을 획득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공감을 얻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중증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는 게 지금 성정치 혹은 섹슈얼리티가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또 이런 것도 뭐 야한 봉춤, 제 어렸을 때 생각에는요, 봉춤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그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하는 특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스포츠 혹은 예술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하나의 담론이라고 보면, 그리고 또 지금 채널 A 뉴스에 나왔네요. 이런 질문을 달고 이것도 하나의 담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이러한 움직임들 때문에 누군가 쉽게 봉춤을 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해보거나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수행성을 획득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교재에서 또 뒷부분에 제시하고 있는 사이보그, 그래서 생물학자 헤러웨이가 가족과 생식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생식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이미 기술적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여성 해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헤러웨이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이 생물학적 성의 관점에서 이 많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젠더의 문제,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모두 다 생물학적 성으로부터 발원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결할 때 인간의 성평등 혹은 가부장적 상징 질서가 해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어떤 것이 지나갔다고 해서 현재성을 상실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성을 상실하는 건 아니고 자기 어떤 학자든 아니면 어떤 개인이든 또 여러분들도 이 세 관점 중에 어떤 관점이 가장 더 근본적이고 혹은 지금 현재 상황을 문제 타개하는데 보다 적절한 관점인가, 그래서 그 적절한 관점에 채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게 어떤 페미니즘의 어떤 페미니즘의 어떤 더 섬세한 혹은 페미니즘을 좀 더 깊이 아는 그런 안다는 것은 그 지금 문제 상황에 맞춰서 어떤 채널을 관점을 정할 수 있고 그 관점으로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이런 능력을 갖는 게 우리가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젠더의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딸인지 아들인지 무조건 확인하죠. 그래서 아들에게는 하늘색 혹은 파란색을, 그리고 딸에게는 핑크색 혹은 빨강색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적성에서, 그리고 또 많은 교육 내용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에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을 고정되게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젠더의 관점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어떤 다음 관점이 생겼다고 해서 현지성을 상실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문제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이 문제를 포착할 수 있는 관점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도를 나눌 때처럼 처음부터 젠더의 관점을 혹은 처음부터 섹슈얼리티의 관점을 인간이 단번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생물학적 성적 차이로부터 생겨난 이분법이 4분법으로 혹은 8분법으로 또 그 더 나아가는 어떤 섬세한 포착을 가능하게 한 게 인류의 정신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쭉 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성과 사이보그 선언까지만 이런 방식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재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정신사가 쌓아 올린 어떤 철학적인 관점들의 진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영화관에서 멀티플렉스까지, 아니면 어떤 시장에서 백화점까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인터넷 쇼핑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사건이랄지 아니면 그걸 포착하는 철학적 개념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르게 또 그걸 과정으로 긍정하면서 또 그것들이 점점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섬세화되고 보다 더 섬세하게 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 이 과정들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지금 문제 상황, 내 앞에 펼쳐진 문제 상황에 맞게 어떤 관점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른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